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비고일 학습전략 설명에 1교시 국어 과목 설명을 맡은 이루리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이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말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첫째가 이미 고등학교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혹은 또 우리 아이들 잔소리를 하더라도 또 알고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그냥 암기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고등국어 맛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름아름 들어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외워서 중학교 때 버틴 것 같긴 한데 그냥 막연하게 야 그래도 고등학교 가면 어렵다고 하던데 제대로 해야 된다던데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알려드리기는 할 겁니다. 발표 목차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등급 분법 비율을 조금 더 가볍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학, 문법, 독서 영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나오는데 그리고 8주 동안 뭐 할 건데 맞춤 수업은 그리고 뭐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에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국어적으로는 어떤 애들인지 좀 알려면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일단 좀 평소에 독서하고 있는 애들인지는 중요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애들인지 아니면 맹탕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지 어머님들께서 사실 판단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적이 되긴 하겠지만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 같은 것들 참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기질 자체가 좀 질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키는 것만 그냥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아이인 건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 제가 조금 특수기호를 써놨는데요. 뭐 꼭 성별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여학생들이 성실하게 시키는 거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해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성적이 곧잘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원인이 뭔지 모른 채 막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학생 케이스는 중학교 때 잘했어요. 그리고 국제고를 갔어요. 잘했으니까 갔겠죠. 갔는데 너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격차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애들은 막 그런 말을 써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그냥 결국 재능충이고 잘하는 거다. 결국 잘 읽는 애들이다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성실한 여자들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실했는데 잘 되는 애들은 국어 잘하는 애들, 그냥 글 잘 읽는 애들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애들이 막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러면은 형들 근데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싫어도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묶어놓고라도 책 읽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 때 성실하게 이렇게 했던 애들의 비율이요. 대강 근처 중학교 케이스를 한번 보면 어쨌든 한 130명, 150명 정도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비율이. 근데 5등급제가 아무리 구간이 넓어졌다고 해도 사실 여기 해봤자 한 70에서 100명 정도예요. 당연히 다 못 들어가겠죠? A 받았던 애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역별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나오는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학 영역에서 학력평가 모의고사입니다, 어머님들. 여기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모르는 거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냅다 읽어서 되는 것도 있는데 다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장르별로 현대시는 고전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가끔 이렇게 감상 관점과 기준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맞춰 읽는 능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신을 보여드리면 이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이런 건. 근데 애들이 범위에서 요만큼 배웠는데 문제 딱 들어가면 모르는 게 막 10개씩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전문도 아니고 부분 잘라가지고. 비슷합니다. 모르는 작품이 또 나온다고 봐야 되고 다만 내신에서는 그냥 직독직해 하면 이게 해결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밑에는 비슷한데요. 감상 관점 기준은 제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전 시간은 뭔데 하는 걸 좀 알아야 풀기 좀 수월한 것도 학교 내신에 나오고요. 물론 학력평가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배우는 건 언뜻 보시면 조금 뻔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당연하지만 개념 잡고요. 그리고 갈래 특성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 작품 배경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많은 작품에 노출되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맞춤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문학작품 설명한다고 쳤을 때도요. 이렇게 만약에 애들한테 제가 꼭 물어봐야 돼요. 야 얘들아 여기 혼자 펴있다 그러고 저기 고독이라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럼 당연히 대부분 애들 혼자 있으니까 고독 아닐까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서점 갈래라는 게 아무래도 화자의 정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기 꽃이 펴있다고 해도 그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흙에 이렇게 뭔가 딱 정확하게 꽂혀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막 되게 어울려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저기 혼자서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인가 봐. 뭔가 그런 정서가 있는 건가 봐. 이런 습관을 계속 들여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감정이입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감정이입인가 보다 이렇게 결과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이새가 아까 그 화자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는데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 눈에 그냥 본인이 좀 고독할 수도 있나? 자기가 고독을 좋아하나?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감상 방법 같은 것을 좀 신경 쓰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문법 영역에서는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어차피 안 보이시죠? 그냥 개념 알고 용례 탐구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내신으로 가서도요. 개념 알고 용례 탐구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8주에서도 개념 알고 용례 탐구 하나 할 거예요. 근데 뻔하잖아요. 개념 알고 용례 탐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개념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애들이 이걸 외우거든요. 그냥 한자어, 리을 받침, 디귿, 시옷, 지읒 이런 걸 막 외우고 있어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양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 걸 알리면서 얘들아 절대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나 방금 말한 거에도 이거 예시 있었는데 이렇게 꼭 얘기해줘요. 그럼 애들이 뭐가 있었지? 몰라요. 다시 말해줄까? 하고 확인해보면 사실 제가 말한 요 내용에도요. 요 케이스가 여기 있어요. 절대라고 발음 나는 거, 일상이라고 발음 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면은 와 나 이거 하나 배웠다가 아니라 뭐야 내가 너무 좀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로봇처럼 공부하고 있었나? 내가 쓰는 말 중에 사실 많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거든요. 뭐 되게 길어요. 이거 설명하면 애들이 이거 외우거든요. 합성어, 파생어 외우고 자음 외우고 모음 외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이런 일상 예시들을 좀 들어주는 걸 선호해요. 근데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너네 가고 싶은 학교 어딨냐고. 안암역 발음해봐라. 신촌역 발음해봐라. 지들이 하다 보면 자꾸 니은이 껴들어요. 역이라는 쪽에다 안암역이라든지 신촌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일상 언어 그냥 이렇게 발해보라 그러면 무슨 일이야? 이번 여름에 뭐 했어? 할 얘기 있어? 이러면 자꾸 할 얘기? 무슨 일? 이번 여름에 그러네 나 말할 때 자꾸 니은 넣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거지만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너네 몇 살이니? 이랬어요. 16살이요. 너 16살이라고 발음 다시 해봐. 16살이요. 니은 첨가 되는 것 같은데? 너네 내년에 몇 살 돼? 17살이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이 조건이 안 맞아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 조건이 맞아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네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난 예시에 좀 집중을 해야겠구나. 사실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개념 외우고 예외를 암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언어의 녀석을 다 외우나요?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일상 용례를 자꾸 탐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랑 이제 아이들이 뭐 연락이 오면은 좀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뭐 물어봐. 이건 뭐 문법은 아니에요. 문학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대답을 해줍니다. 하다가 거슬려요. 사실 보면 띄어쓰기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거는. 너네 평소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괴로워서 지적을 하는 거긴 한데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본인들이 자꾸 습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평소 언어에서. 문법 질문을 했을 때도요. 단계적으로 좀 물어봐줘야 돼요. 뭘 물어보면은 이건 이거야 라고 결과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여기서 혹시 이 생각은 할 수 있니? 요 정도 힌트만 갖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가 대답을 했는데 네가 말한 것 중에 오류가 있긴 있거든. 그거 한번 생각해봐. 대신에 근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서 한번 생각해봐. 단계를 주고요. 그 다음도 똑같아요. 이거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각해보면 또 뭐가 나올까?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 써야 되는 개념 이거 아닌가? 내가 써야 되는 개념 이거 아닌가? 거기서 자꾸 파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는 것들 중에 내가 안 써먹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알아둬야 하는 것들 중에 알아두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이 개념을 안다라는 게 배우고 적용했으니까 된다가 아니고요. 이걸 배우고 뭐야 진짜 그러네 하는 걸 평소에 자꾸 습관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피드백하는 과정에서도 과정을 자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괴롭혀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독서 영역이 사실 제일 애들도 어머님도 그리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독서 영역의 특징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길어요. 너무 많아요. 애들이 딱 시험지 폈을 때. 해설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설지에 제가 이것저것 표시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막 몇 문단 몇 문단 이런 거를 막 지적을 해놨어요. 일단 글은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판단할 때 정확하게 어떤 문장을 끌어다 써야 하는지를 좀 명시를 해놓는 걸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내신도 살펴보면 비슷한데 뭐 조금 차이는 긴 글을 완전 생판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시험 공부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료해두고요. 거기에서 또 근거가 되는 그 내용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겠죠. 8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 해결 기준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냥 이 정도 되면 문질러서 여기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까 요 문장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를 계속 좀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정확한 기준 잡아주고요. 경험 늘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제가 나누긴 했어요. 나누긴 했는데
사실 틀린 거 보면 얘가 사회라서 틀렸고 과학이라서 틀렸고 보다는 그냥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역별 구분도 의미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공통 인지 구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제가 또 특수기호 체크 하나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정오답 여부 말고 개수 채점을 통해서 1, 2차 종합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가 풀라고 하고 나서 첫 번째 채점 결과로는 제가 오답 개수만 알려줘요. 그러면 애들 옆에 뭐 -1, -2 적혀 있겠죠? 그러면 애들이 내가 뭐 틀렸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정오답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너 어디서부터 오답이 생긴 거지를 자꾸 찾게 돼요. 그 말인즉슨 내가 혹시 맞힌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재점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2차 채점을 하고요. 2차 선택을 하게 하고요. 그걸 종합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한 개 틀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1이라고 적었어요. 문제가 3개예요. 그래서 다시 2차 채점을 했는데 -2가 될 수도 있어요. 맞는 걸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답을 2번 고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모으다 보면은 너는 사실 이 로봇이니 뭐니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이런 습관들이 있는 거야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본인도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중점으로 제가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이렇게 1차 채점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총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을 적어주니까 얘가 고쳤어요. 참고로 이건 잘 고친 거예요. 고쳤을 때 그러면 우리는 2개를 살펴봐야 돼요. 5번 선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2번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2번 풀이 과정에서도 좀 정확하게 2번에 보니까 다 그냥 이거 맞는 것 같네요 보다는 요 정도까지 내용 분별해서 근거 찾았어? 인과관계까지 확실히 본 거 맞아까지 하다 보면은 나 로봇 배웠다가 아니고요. 쉽사리 되지 않겠는데? 내가 하는 거 계속 점검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제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문학에서 당연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필수 개념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작품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모르는 게 나오니까요. 방법이랑 접근 태도를 좀 길러줘야 돼요. 현대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소설은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면서 그 2개, 경험과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자, 문법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개념이요. 3강에서 어떤 거 하나 배운다고 끝나지 않고요. 계속 쓰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념 배울 때 일상용례 꺼내서 정말 그렇구나 한번 해놓은 애들은 뒤에 가서 그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도 맞아 그런 예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라는 습관이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일상 용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들을 길러서 내 근처에 있는 케이스들이 이런 게 되게 많구나. 계속 습관을 들여주는 거고요. 결국 또 긴 글 읽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해결 기준 찾고요. 그리고 자기 사고 점검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사고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다 통틀어서 이 얘기는 다 적용하는 게 국어에서 제일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 배운다고 풀리는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글 많이 읽고 책 잘 읽은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도착해서 이 8주 동안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했어야 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를 자꾸 점검하는 습관이 들어야 그래야 그게 계속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 맞춤 수업이라고 하는 건 너가 뭐 했니? 그래서 너가 뭐 해야 되니? 계속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국어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중간중간 질문상을 받기엔 아마 과목 시간들이 좀 밀릴 거예요. 그래서 다 종료된 후에 통틀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어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들.